안녕하세요. 바디 챌린지 트레이닝 센터 관장입니다. 오늘 운동 영상은 어깨 운동과 가슴 운동입니다. 먼저 어깨 운동 스트렝스 훈련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차수가 4차시입니다. 사실 예전에 67.5kg까지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를 4번까지 밀었었는데요. 요 근래 조금 많이 손을 놨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도 지난주에 프레스가 4개가 밀려서 지금 60kg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지금 보이십니까? 3개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담았던 것처럼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게 되면 저희가 근력 자체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육 자체에 대한 이런 동원 능력, 그래서 신경이 한번 어떠한 자극을 줬을 때 얼마만큼의 많은 근섬유에 대한 단위가 거기서 반응을 하느냐, 그게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딩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신경 자극이 누적 그러니까 한 신경의 자극이 하나가 꺼지기 전에 또 다른 자극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극 자체가 겹치다 보면 이제 그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피곤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 생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조금씩만 알고 계셔도 내가 오늘 왜 못 들었구나, 약간 이런 것도 감이 아마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초 피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하고 그만뒀는데요. 나중에 말초 피로라는 건 또 추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사실은 60kg를 오늘 5개를 딱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3개밖에 못 들었고요. 나머지는 2개씩밖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5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터리 프레스 스트렝스 훈련으로 5세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봐주실 건 제 팔의 각도라던가 벌림 혹은 손목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벤치프레스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 볼륨을 가져가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87.5kg로 8개 이상 만약에 들면 이제 성공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덟, 아홉. 저도 제가 지금 원래 8개를 하는 게 목표였다가 조금 힘이 남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9개를 밀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세트고요. 아마 7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일지를 다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세트마다 내가 반드시 몇 개씩을 해야 하는지 혹은 몇 개를 해야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이런 어떤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외형적으로 저희가 우락부락해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나눌 때 비대 이런 거 나눌 때 저희가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데피니션 이런 거 막 놔두는데요. 데피니션이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근육이 되게 짜작짜작 이렇게 있는 거였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보디빌딩 대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때 혹은 바디 프로필 할 때 엄청나게 이제 피하 지방 자체를 많이 이제 제거시키고 수분까지도 제거시키게 됐을 때에
보이는 그런 갈라짐을 데피니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한 그 연차수나 이런 것들이 찼을 때에 어디 근육이 어디 근육이고 어디 근육이 어디 근육이다 이렇게 각각의 조금 모양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근육의 이 분리도 세퍼레이션이라고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근육에 대한 이 분리도,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 좋으려고 한다면 일단은 운동을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1년 이상은 꾸준하게 하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제 남들보다 내가 만약에 뭐 체지방이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은 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유전자 자체가 되게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웨이트 자체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근육의 타입이란 게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도 내가 속근에 대한 비율을 이제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영양적인 뭐 습관이라던가 뭐 이런 수면, 그리고 뭐 훈련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그 플랫폼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도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만이 늡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캐틀벨 프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조금 캐틀벨에 조금 재미가 들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깨랑 가슴을 운동할 때는 한 사이클은 이제 어깨 스트렝스, 한 사이클은 벤치 스트렝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의 이제 플랫폼 값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한 파트에서는 반드시 조금 캐틀벨을 활용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캐틀벨로 운동을 하는 것과 덤벨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개 중에는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각자 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냥 일방향, 이 원웨이 방식에 그냥 제가 가르치고 뭐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이런 개념의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그 상대방이 만약에 뭐 어떤 A라는 걸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면서 여기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키니까 하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라운드식, 그러니까 질의를 하고 답을 받고 다시 또 질의를 하고 답을 받고, 물론 저도 질문을 받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수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소통 형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싱글핸드로 캐틀벨 프레스를 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캐틀벨 자체는 예전에는 좀 교육을 받아서 연습을 조금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워낙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약간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는 게 되게 서투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사실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 몸에 적응이 되지 않은, 이게 어쩌면 아까의 질문에 대한 힌트일 수도 있는데요. 내 몸에 적응이 되지 않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자극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 또 다른 신경계를 자극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에 적응을 하기 위한 어떠한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때까지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아닐까요? 네, 예전에는 뭐 그냥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느낌을 아니까 이제는 꾸준히 하고, 또 좀 올바른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왼손에 주상골이라고 해서 그 스케포이드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근데 그 뼈가 지금 이제 저기 안전골절이라는 상태가 돼 있어서 부러지진 않았지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또 이제 뭐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골절이란 거, 뼈에 대한 골절이 났을 때 무조건 뼈가 다 괴사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저처럼 안전골절이랑 상태로 뼈가 벌어져 있는데도 뼈가 괴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건 저희가 뼈에도 이 혈액이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케포이드 뼈, 주상골에도 혈액이 흐르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상골 골절을 판단할 때도 가까운 쪽이냐, 뭐 중간이냐, 먼 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선별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혈액 자체가 일단 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괴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뼈가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항상 뭐 괴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대부분이 이제 괴사가 일어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병원을 갔지만 일단 한의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진을 내려가지고 그냥 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뼈인 줄 알고서 한 몇 달 정도 있다가 계속 아프길래 병원을 가보니까 병원에서 정형외과를 갔죠. 아, 왜 지금 왔냐고. 예전에 왔으면은 그냥 깁스해서 저희 이거 뭐라 보존적 치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너 수술하려고 하면 뼈를 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벌써 한 13년 정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그런다고 해서 물론 저도 손목에 이제 움직임이나 제한이 많이 받고요. 일정 부하 이상이 제 손목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좀 뒤틀려지거나 이제 아픈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도요. 손목의 한쪽이 어쩔 수 없이 안 꺾여요. 가동성이 그만큼 안 나온 얘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요. 저희가 손목에 대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손목이 뭐 100% 완치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수술이란 건 진짜로 어디가 정말 부러지고 뭐하고 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항상 최후의 보루라는 거. 그 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혹시나 주상골 골절이나 혹은 뭐 이렇게 저처럼 안전골절이라고 해서 좀 벌어졌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막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번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의사분들이 뭐 더 많이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해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사람을 보는 것과 대체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사람을 보는 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전 의사가 아니니까요. 대체의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조금 보고 사람의 그런 어떠한 뭐 체형적인 문제점들이나 근골격계적인 뭐 질환들 혹은 기타 저희가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의학적인 걸 반드시 조금 참고하셔서 예, 아무튼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운동은 캐틀벨 윈드밀이라는 동작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서는 뭐 이 동작을 했을 때는 뭐 좋다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냥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은 복부 자체의 안정성도 되게 많이 잡아주는 데 도움도 되실 거고요. 그리고 어깨 저희 날개뼈의 안정성이라고 또 얘기를 해줄까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이거저거 다 빼놓고 가장 조금 중요한 포인트에서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저희 어깨 관절 있잖아요. 어깨 관절. 그래서 어깨 관절 안에 있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깨 관절에 이런 감각들 있잖아요. 저희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해서 뭐 관절의 위치를 뭐 잡아준다거나 기타 등등 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루피니 소체니 뭐 파시니 소체니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많이 키워줄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딥스 하고 있고요. 오늘은 18kg. 네, 지금 보시면 몇 개 있는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15개 했습니다. 예, 어깨는 되게 피로도가 높았는데요. 이상하게 가슴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참 없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세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20kg로 시작을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개밖에 안 했네요. 뭐지? 뭐 이래. 예, 세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원님 지나가셨고요. 안녕하세요. 딥스를 맨 처음에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실 건, 아까랑 똑같은 거. 제가 아까 어깨, 관절 수용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길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똑같이 딥스를 만약에 올라가셨을 때도 처음에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흔들흔들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그 특정 동작, 그 동작 자체에서의 발생되었던 어떠한 형태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의 지금까지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뭔가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흔들흔들 한다고 해서 막 몸에 막 너무 힘을 주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닥을 조금 이렇게 밀어서 내 몸을 위로 이렇게 딱 올려준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조금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날개뼈의 안정성, 날개뼈를 조금 뒤당김 하신 상태에서요. 일단 버티는 거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올라가셨을 때는 웬만하면 허리를 펴고 엉덩이도 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체 자체를 조금 고정해 주신 상태에서 그게 적응이 될 때까지 버티는 훈련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어깨. 예. 어깨에 그 그러니까 지금 제가 휘돌리기라는 걸 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깨 휘돌리기를 하게 되면 일정한 면 자체에서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펑셔널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지금 3D.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일반적인 웨이트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한쪽,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두 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두 컬이라고 하는 건 이두근 저희가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이 동작만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희가 저희 몸을 해부학적인 포지셔닝으로 나눴을 때 시상면에 대한 움직임, 그러니까 옆에서 내 몸을 봤을 때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한 운동인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이런 휘돌리기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3D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펑셔널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떠한 뭐 수영이라던가 기타 등등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종목군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에 엄청난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숄더 프레스를 한다거나 사이드 레터럴 레이징을 한다거나 이런 개념에서의 운동은 일부분에서만 도움을 되는 거지 전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의 큰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어깨에 전체적인 펌핑을 줘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운동을 하실 때도 아까처럼 휘돌리기라는 동작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냥 약간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케이블을 활용해서 플라이라는 동작 있잖아요. 저희 케이블 플라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오늘은 3두까지 운동을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시간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게으른가 봐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영상 보실게요. 나중에 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이 동작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을 게 또 생긴다면 그때 한번 또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도 하는 거지만 운동에 대해서 혹은 이런 건강, 저희가 사실 이렇게 뭔가 지도자로서의 뭔가를 하기 위해선 알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들 이제 뭐 다들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거고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뭐 뭔가를 덧붙여 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조금 남겨주시면 같이 지식을 좀 공유하고 같이 똑똑해져서 시너지 효과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